여러분, 열화상 카메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군사용? 보안? 요즘은 산업 현장에서도 정말 많이 쓰죠. 열화상 카메라는 쉽게 말해 밤에도 사람, 차, 드론 같은 열, 즉 에너지를 볼 수 있는 카메라예요. 특히 최근에는 미사일과 드론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렌즈가 적외선을 잘 통과시켜야 하는데, 문제는 일반 유리로는 적외선이 거의 안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렌즈 재료가 생각보다 엄청 제한적이에요. 그 제한된 선택지 중에서 오랫동안 가장 대표적인 재료가 바로 게르마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게르마늄이 공급망도 타이트하고 지정학 리스크도 크다는 거죠. 공급이 중국에 크게 몰려 있고, 중국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계속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원자재 가격 이슈가 아니라 작은 부품 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멈추게 만드는 병목 리스크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병목이 커질수록 오히려 존재감이 커지는 회사를 소개할게요. 라이트 패스 테크놀로지, 티커는 LPTH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게르마늄 병목을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소재로 풀면서 방산, 보안, 우주 섹터에서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 그럼 라이트 패스의 목표는 뭘까요? 한마디로 게르마늄을 안 써도 되는 적외선 렌즈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 라이트 패스가 내세우는 핵심이 바로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소재예요. 이름은 진짜 예쁘죠? 근데 이게 보석 같은 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적외선 영역을 위한 특수 유리입니다. 재료 계열로는 칼코게나이드 계열 유리에 속하고, 블랙 다이아몬드는 그 유리를 라이트 패스가 브랜드처럼 부르는 제품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라이트 패스는 미 해군 연구소의 적외선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해 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단순히 유리 하나를 만든다가 아닌 유리 조성과 공정, 그리고 이를 렌즈,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넓혀온 거죠. 근데 잠깐, 그럼 블랙 다이아몬드는 게르마늄이랑 비교해서 뭐가 좋을까요? 핵심만 딱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공급망입니다. 게르마늄은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서 수출 통제나 물량 이슈가 생기면 바로 흔들리는데, 대체 보안 소재가 생기면 그 자체로 없어서 못 만든다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죠. 더욱이나 최근에 미국의 우주, 방산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커져 더 중요합니다. 둘째는 제조 방식이에요. 게르마늄 렌즈는 대부분 깎고 갈아내는 가공 중심이라 공정이 빡세고 원가가 잘 안 내려갑니다. 반면 칼코게나이드 유리 계열은 조건만 맞으면 성형 기반으로 대량 생산을 노릴 수 있어서 열화상 카메라가 더 많이 보급될수록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해질 수 있어요. 셋째는 시스템 관점입니다. 방산, 보안, 드론, 우주 쪽은 결국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싸게가 곧 성능이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소재 선택지가 늘어나면 렌즈 설계부터 모듈 구성까지 최적화할 수 있는 폭이 확 넓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블랙 다이아몬드가 게르마늄을 당장 100% 대체한다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게르마늄 사용량을 줄이거나 일부 구간을 대체해서 병목을 풀어주는 카드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회사가 방산, 보안, 우주 쪽에서 점점 더 주목받는 겁니다. 그럼 이 회사는 블랙 다이아몬드를 파는 회사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는 어디까지나 핵심 소재이고, 라이트 패스가 돈을 버는 구간은 그걸로 만든 적외선 렌즈, 광합 부품, 모듈 같은 완제품 라인에 더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유리를 파는 게 아닌 유리 조성, 공정, 렌즈 설계까지 묶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부품으로 내놓는 구조입니다. 이 부품들은 대표적으로는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가 들어가는 방산, 보안, 감시, 드론, 무인기, 그리고 우주 위성 같은 분야에 많이 활용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투자자 관점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패스는 어떤 판에서 커지려는 거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판에서 이 회사가 유리해지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냐? 이걸 이해하려면 라이트 패스가 최근에 투자자 자료에서
살짝살짝 보이는 말의 방향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성장 스토리가 방산도 하고 상업용도 하고 여러 시장의 카메라를 판다 이 느낌이었다면 최근 자료에서는 성장 기둥을 사실상 이렇게 세 개로 정리합니다. 첫째, 광학 어셈블리. 둘째, 적외선 카메라 시스템. 셋째, 대형 방산 프로그램. 이 변화가 의미하는 건 되게 단순해요. 회사가 잡다한 상업용 시장보다 국방, 정부 쪽에서 큰 계약으로 회사 체급을 올리겠다는 쪽으로 더 선명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말만이 아니고 실제로 회사가 최근에 보여준 이벤트들이 이 방향과 맞물립니다. 방산에서 재료 하나 바꾸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규격과 테스트와 인증이 단계별로 있고 그걸 통과해야 조달 체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라이트패스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 국방 쪽 파트너십에서 라이트패스의 블랙 다이아몬드 유리들을 게르마늄 대체제로 추가 자격화하는 단계가 진행됐고 관련 지원이 확대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군수 자격화 트랙에 올라탔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이 회사의 경쟁 상대는 다른 소재가 아니라 시간과 관성이 됩니다. 방사는 느리지만 한 번 들어가면 매우 오래 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느린 시간을 먼저 밟고 있는 쪽이 모트, 즉 해자를 만들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라이트패스 스토리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 있죠. 바로 적외선 카메라 업체를 인수하면서 부품에서 시스템으로 올라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품 회사는 보통 고객이 가격 협상을 엄청 빡세게 하거든요. 근데 시스템 회사는 고객이 성능과 납기를 더 크게 봐요. 특히 국방, 치안, 보안 같은 분야는 단순히 싸게 해달라는 것보다 이거 지금 당장 필요한데 성능과 공급 보장됩니까?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라이트패스는 실제로 게르마늄 없는 카메라 변형을 생산 트랙으로 넣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 기술 데모가 아니라 실제 매출 라인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숫자를 좀 살펴보시죠. 라이트 패스는 한 번에 끝나는 작은 주문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쌓이는 시스템 주문을 몇 차례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기술 고객에게 1820만 달러 규모의 적외선 카메라 시스템 주문을 받았고 뒤이어 221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주문이 이어지면서 합쳐서 4030만 달러 규모의 주문 흐름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금액이 아닙니다. 시스템 주문에서 납품, 그리고 후속 주문, 마지막으로 관계 고착화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산 정부 수요는 이런 형태로 굴러가거든요. 한번 검증되면 다음번에는 같은 플랫폼을 계속 쓰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실적도 같이 보겠습니다. 라이트패스는 최근 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손실은 아직 있지만 매출이 커지면서 체질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회사의 중요한 점은 연구 단계를 넘어서 출하를 늘리고 체질이 바뀌는 구간이라는 거죠. 물론 이 구간이 제일 위험하기도 합니다. 매출이 늘면서 운영도 복잡해지고 양산 품질과 납기 이슈가 한번 터지면 신뢰가 흔들리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매출 성장보다도 반복 주문이 계속 나오느냐, 그리고 마진이 같이 따라오느냐가 이제 더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에 AMI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블랙 다이아몬드 유리를 5인치에서 17인치까지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뉴스입니다. 대구경 광학을 만들게 되면 보통 더 멀리 보고, 더 정밀하게 보고, 더 비싼 영역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회사는 이 역량이 장거리 위성 센서 같은 쪽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라이트패스는 지금 게르마늄 대체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체 소재, 대형 광학, 방산 프로그램으로 체급을 키우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보입니다. 즉, 진짜 목적지는 고부가 방산, 우주 플랫폼의 공급망 한 조각이 되는 거죠. 자, 좋은 얘기 했으니까 이제 리스크도 짚고 가야죠. 라이트 패스는 소형주고 방산이고 기술과 제조가 결합된 회사입니다. 리스크는 꽤 명확해요.
가장 먼저 통합과 양산 리스크. 라이트패스와 같이 인수로 체급을 키우는 회사들은 시너지가 나기 전에 운영이 복잡해지고 품질 납기 이슈가 생기면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또한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요. 다음으로는 긴 방산의 시간입니다. 아시겠지만 방산 프로그램은 너무나 길고 예산은 정치적이고 조달은 느립니다. 기대감이 앞서가면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현실은 천천히 따라올 수 있어요. 또한 게르마늄 공급에 따라 블랙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커지거나 작아질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죠. 아직 게르마늄이 대부분의 파일을 차지하는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라이트패스는 게르마늄 병목이 커지는 환경에서 대체 소재와 시스템 통합으로 방산, 보안, 우주 공급망의 핵심이 되려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공급망 이슈를 해결하려는 기업을 조금 선호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시장은 어느 순간 성능보다 납기를 먼저 보게 되고 그때는 공급이 곧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중국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요즘 미중 경쟁은 단순히 관세 싸움이 아니라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누가 쥐고 있느냐의 싸움으로 갔거든요. 특히 게르마늄처럼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는 어느 순간부터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의 문제가 됩니다. 공급이 한쪽에 쏠려 있으면 시장이 커질수록 오히려 그게 약점이 돼요. 반대로 그 병목을 줄일 수 있는 대체 소재나 미국 내 생산 공급망을 구축하는 기업은 그 자체로 지정학 환경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라이트패스는 소재 테마로만 보기엔 아까운 게 제가 더 크게 보는 건 미국 공급망 재편이라는 흐름이고 그 흐름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는 기술주라기보다 공급망 수혜주로 인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과정 중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게르마늄 프리 제품이 실제로 채택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수주가 반복 주문으로 이어지는지, 마지막으로 마진과 현금 흐름이 같이 따라오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계속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